파주 수제버거, 파주 햄버거 맛집 이런 데서 1페이지. 이 408던 매장에서 1000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놀랐던 게 아웃풋이 너무 근데 20만하고 11만. 저희가 코칭하는 동안 벌써 최고 매출을 몇 번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매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늘 말하는 것, 우리가 떠나도 살아남으려면 마지막으로 내 매장을 뭘 체크해 봐야 되는지, 인스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레이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장님 얼굴을 보러 한번 가시죠. 우리가 진짜 이 408던 매장에서 이제 800에서 1000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온 거죠. 네, 진짜. 진짜 너무 많이 왔고, 근데 늘 말하지만 저희 이제 시작이고 축축축축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없어져도 대표님이 늘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정도 언급해드리면 이제 대표님이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전자책 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배달이 터져서 잠깐 막으셨더라고요.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안 쳤으면 오늘 100만 원 치는 건데. 근데 왜냐면 좋은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배달이 터질 정도 주문이 들어와 본 적이 없다가 준비했던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 들어보니까 배달 탑. 맞아요. 그때 만약에 배달 안 나왔으면 어쨌든 매출은 계속 나는 거니까요. 네, 계속 올랐죠. 네, 괜찮습니다. 또 하면 돼요. 이거 하면서 약간 답답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 한번 딱 받고 마무리하죠. 네,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면은 사실 여기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1시까지로 영업이 열려있긴 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오늘처럼 양배추가 뭔가 일찍 떨어진다거나 찬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 1시간 미리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들의 만족도를 되게 크게 떨어뜨릴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배달 쪽에서는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재주문율이 10%잖아요. 이거보다 떨어지면 영향이 있는 거예요. 먹고 재주문하는 게 진짜 찐이잖아요. 단골이자 팬인 뭔가. 재주문율이 지금보다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대표님이 우려하는 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제일 눈여겨볼 지표는 다 보지만 주문율을 가장 먼저 봐요. 주문율이라는 건 우리 가게 메뉴 구성, 메뉴판, 가격, 이미지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주문율은 항상 10% 정도를 목표로 하셔라. 그리고 이제 클릭률, 제가 그때 예전에 노출, 클릭률, 주문율, 객단가 있잖아요. 주문율은 10%, 클릭률은 3에서 5%. 만약에 클릭률이 3에서 5%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건 앱에서 우리 매장이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그때는 로고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쿠폰이라든가 최소 주문 금액 배달 팁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노출은 10만, 최소 10만, 그래서 10만이 넘어섰거든요. 이 정도의 지표들은 꼭 우리 가게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떠나도 항상 우리 가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지표들은 좀 봐주시면 좋다. 이게 정량적인 거. 이제 좀 정성적인 거는 맛이 떨어졌다라는 리뷰가 달린다. 이런 건 이제 대표님이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퍼포먼스가 나온 거에 집중하는 게 사실 저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도 매출이라기보다는 스케일업 확장의 개념에 가깝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스나 배달을 먼저 확실히 닫아놓고 집중해서 하고 딱 해놓으면은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말씀 오니까 이거 너무 올린 게 없어가지고 크게 데이터를 보기엔 좀 무의미하긴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도달보다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지표를 봐요. 공유량 공고 집중력. 네. 도달 대비 종고 저장을 저는 이제 바이럴 포텐셜을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힐지. 그러니까 왜냐면 도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알고리즘 얼마나 탔는지 아니면 뭐 위에 영상 전 영상이 뭐 얼마가 나간지 이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것들은 콘텐츠 절대값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한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제일 좋았어요. 대표님 지금 이 콘텐츠가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면 이거 음식을 올렸는데 안 되는 이유도 아마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식이 저희가 맛이 생각보다 없어 보여. 제가 찍는 영상.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지금 퍼포먼스 나오고 있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가봐도 좋지 않아요. 이것도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어요,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요. 도달량은 없었지만은 공유 저량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80이에요. 대표님 지금 평균이 30인데. 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훌륭한 콘텐츠였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너무 잘 됐고 이것도 제가 볼 때 치즈가 굉장히 먹혔어요. 보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공유가 9개 나와가지고 이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딴 것들은 또 너무 저조해요. 또 맞아요.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것도 해봐도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ASMR도 우리가 해봤는데 그것도 퍼포먼스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이 저랑 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저희는 빵이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안 사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한번 해볼게요. 계속 좀 디벨롭하면서 어쨌든 컨텐츠라는 건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또 미국에서만 먹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몇 번 더 던져봐야지는 알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표님. 스레드 이번 올리셨더라고요. 맞아, 스레드 스레드 올리는데 네. 근데 F&B 관련해서 전 대표님 이렇게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회가 깊으실 줄. 아, 글솜씨가 대단하시던데요, 대표님? 그 전에 이제 스레드나 이런 거는 글 쓰는 게 저는 익숙하니까 저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영상 언어가 저한테 엄청 익숙한 언어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근데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좀 해서 잘 표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비교적 저한테는 좀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어. 스레드에 비해서. 게다가 아웃풋도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스레드는 좀 놀랐던 게 아웃풋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20만하고 11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25만, 20만 또 찍혔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스레드를 테스트 필드에 네네. 이걸 많이 토해내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녹여낸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스타일도 그거 읽으면은 그냥 스토리텔링 리리스가 되는 거예요. 네네. 운정 햄버거, 운정 수제버거, 뭐 파주 햄버거, 파주 수제버거, 파주 햄버거 맛집 이런 데서 거의 1페이지 올라와 있고, 특히 파주 햄버거 같은 경우는 PC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1페이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하시려면 플레이스 검색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만 알게 되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플레이스 검색에 있어서는 유사도, 인기도, 거리, 정보의 충실성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사도가 뭐냐면 내가 파주 햄버거를 검색을 했을 때 첫째, 업종이 햄버거인 쪽이 나와야 되겠죠. 표 키워드라든지 상세 설명이라든지 메뉴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리뷰에 고객들이 파주 햄버거 하프앤필리 왔더니 너무 맛있어요, 이런 관련된 연관 검색어 키워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가 아, 여기는 고객들이 검색하는 의도와 정말 딱 맞는 매장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올려준다는 거. 그 두 번째, 인기도가 있어요. 인기도라는 건 결국 우리 매장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느냐, 그리고 거기 보면 이미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네이버 검색에 보면 이미지 수가 많은 것도 도움이 돼요. 리뷰 적을 때 포토 리뷰 적으면,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하면 이미지 사진을 찍잖아요. 거기다 하프앤필리라는 장소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네이버는 하프앤필리의 사진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것이 곧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게, 왜냐하면 거리보다는 인기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보의 충실성이 있어요. 일단 햄버거 맛집에 했을 때 메뉴에 햄버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설명에 햄버거라는 단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리뷰에 햄버거라는 단어가 있어야지 아, 여기는 고객들이 햄버거라는 검색을 했을 때 이 매장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특히 사진이나 메뉴 이름이나 메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업데이트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 햄버거 맛집 이런 것들, 우리의 메인 키워드잖아요. 이런 것들이 총 합치면 한 달에 3,000개 넘게 남는, 1년이면 3만 한 6,000개 7,000개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1페이지에서 놓치지 않게, 늘어나지 않게 요 관련된 키워드를 계속 추가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추가는 고객들의 리뷰, 블로그 체험단라는 것, 그렇게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브앤필리 마지막 촬영이 끝났고 모든 지표들이 다 개선된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디테일에 대한 노하우도 짚어드렸고, 맞아요.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높게 올랐는가는 영상이랑 네. 또 전자책으로 저희가 좀 자세히 적여놨죠. 네. 아주 자세히 보고 아마 따라만 하시면 햄버거 매장 운영하시거나 패스트푸드 매장 운영하시거나 개인을 넘어서 브랜드가 되고 싶은 사장님들이 있다면 완전히 모범사가 되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자책에서 만날 수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